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파워포인트, ITQ 파워포인트 2020년 10월 기출 문제로 1번, 2번에 이어서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두 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를 작성하는 건데 글머리 기호 바꾸는 거랑 요런 그 글꼴 줄 간격 같은 거 세세하게 신경 써서 바꾸는 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넣어서 자동 실행이랑 반복 재생 설정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영어 글꼴, 그 영어 타자가 좀 느리신 분들은 영어 타자 부분은 빼고 한글 타자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좀 전략을 세워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적어보죠. 밑에 그 글상자 작성하실 때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커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머리 기호는 여기 홈 탭에 글꼴 바꾸는 거 옆에 보시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보이고요. 삼각형 눌러보시면 다양한 글머리 기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여기 나오는 둘, 넷, 여섯, 일곱 개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쓰시면 되고요. 얘는 요 화살표죠. 클릭. 자, 그 다음에 잊지 마시고 요거 먼저 설정하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굴림에 24 굵게 줄간격은 요거예요. 클릭해서 1.5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하실 때에는 줄간격 옵션 눌러서 하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1.5 요것만 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요거 설정 다 됐죠? 그럼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글자 적어주신 다음에는 엔터 하면 밑에도 똑같은 글머리 기호로 같은 수준으로 글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탭키를 한번 누르면 한 수준 감소. 만약에 실수로 두 번 눌렀다 그러면 반대로 한 수준 증가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Shift 누르고 있으면서 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hift와 탭을 동시에 눌러 주시면 한 수준 증가, 탭만 눌러주시면 한 수준 감소 이렇게 되니까 수준을 먼저 한 수준 감소시켜 주시고 그 다음 글머리 기호 바꿔야겠네요. 삼각형 글머리 기호 클릭.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굴림에 20 굵게가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굵게가 없어요. 굴림에 20이니까 확인하시고 굵게 해제. 줄간격은 1.5줄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위에 1.5줄이었던 거 그대로 복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을 적고 나면 뒤에 줄이 바뀌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계속 적는 게 아니라 줄 바꿈을 해주셔야 하는데 만약에 그냥 엔터를 누르면 같은 수준의 그 두 번째 수준 말음모 기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엔터를 하시면 안 되고 문단이 바뀌어서 기호가 생겨버리니까 그냥 엔터를 하시지 말고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엔터를 해주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가 안 생기고 계속해서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로 된 부분 다 적어주셨으면 한글로 된 부분을 그냥 엔터해서 계속 적으시지 말고요. 자, 밑에 있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시고 밑에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얘를 위로 좀 올려주시면 되는데 마우스로 올리셔도 되고요. 저는 키보드로. 그 다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됐죠? 그 다음 영어 앞부분에 클릭하셔서 한글도 바로 적겠습니다. 제가 한글을 먼저 적고 뒤에 영어를 지우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영어를 모두 지운 다음에 글을 적으려고 해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 글자 하나 정도를 남겨놓고 다 지운 다음에 뭐 단어 하나 정도를 남겨놓고 다 지운 다음에 글을 적고 영어를 이제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지우셔도 돼요. 근데 많은 글자를 한 번에 그러니까 많은 글자를 하나씩 지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요 정도 글을 적으신 다음에 나머지를 지워주시면 좀 더 빠르게 지우고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적으실 때에는 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기호가 가끔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요 상태에서 보세요. 제가 컨택트에 띄우지 않고 작은 따옴표를 딱 눌렀더니 닫는 작은 따옴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 작은 따옴표 해보면 바르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Shift 엔터. 자, 여기서는 이제 기호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엔터. 다 적어주셨으면 이제 요 옆에 동영상 넣으셔야겠네요. 요 크기는 줄여주셔도 되고 안 줄여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자, 동영상 넣으실 때는 새로운 거 넣는 거니까 삽입. 오른쪽 끝에 비디오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 글자 부분 선택하셔도 되고 위에 그림 선택하시면 바로 대화창 나옵니다.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있는 동영상 선택하셔서 삽입. 그럼 이렇게 동영상 들어가지고요. 가끔 지금 제 컴퓨터는 이게 동영상이 엄청 작게 조절되어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제 생판만 보이죠? 요럴 때는 크기 조절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기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넣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하셔야 되니까 위에서 재생, 반복 재생 클릭할 때는 자동 실행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성되었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타자만 빠르다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들어가면서 설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별 모양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 클릭. 4번은 표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요게 표예요. 표고 나머지 위에 있는 그 업체 서비스랑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 유통 숙박 패션 카페 글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전부 도형입니다. 그래서 표를 오른쪽 아래에 적당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 왼쪽이랑 위쪽에 도형을 넣어 주시면 돼요. 전체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한 다음에 글자체에 잘 바꿨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목부터 적겠습니다. 자, 밑에 글상자에 보시면 첫 번째 아이콘이 표. 그래서 표 삽입 바로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표 삽입 누르면 이렇게 대화창이 나와요. 그러면 열 개수가 칸. 행개수가 줄입니다. 칸과 줄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하나, 둘, 두 칸, 하나, 둘, 셋, 넷, 네 줄. 그래서 2, 4 확인. 표는 기본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여기서 테마를 선택하는 게 지시사항에 나와요. 그래서 그 테마를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표 스타일에 보시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2 이렇게 되어 있죠. 테마 스타일은 요거는 밝게 보통 어둡게고요. 위에 요 부분이 테마예요. 테마 스타일 1번이니까 요 위쪽에 있는 게 지금 테마 스타일 1번들이고요. 강조 1, 강조 2, 강조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강조 2 빨간색 클릭해 주시면 맞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보이죠? 요거는 설정을 좀 바꿔주셔야 되고 커서가 표 안에 있다면 표 도구에 디자인 레이아웃 메뉴가 보이니까 요때 디자인에서 머리글행 없애주시면 요 빨간색 사라질 겁니다. 클릭.
없어졌죠? 그 다음 줄무늬 행도 진하게 연하게 진하게 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사라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적어 보도록 하죠. 표 안에서 줄을 바꿀 때는 그냥 엔터 하시면 되고요. 자, 표에서 글자 적으실 때에는 이렇게 글자 적다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다음 칸에 클릭해서 글자 적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말고 키보드에 탭키 누르면 편하게 이동이 됩니다. 탭. 이 상태에서도 탭. 자, 글자 다 적었고요. 이제 전체 크기를 먼저 조절해 볼까요? 가로로 한 요 정도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치를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위에 도형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전체 크기를 내릴까요? 내리고 그 다음 요 가로 너비 선 위에 마우스 올린 다음에 요런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나오면 누르고 드래그 해서 원래 두 줄인 곳은 두 줄, 한 줄인 곳은 한 줄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볼까요? 도둠의 18포인트네요. 요거는 그 표랑 도형 다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변경하셔도 되지만 지금 뭐 변경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변경하셔도 돼요. 자, 도둠의 18포인트 됐고 이제 글자가 가로로도 가운데 세로로도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거 설정하시려면 홈에 여기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 표의 높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 조절하시려면 레이아웃에 행 높이를 같아졌습니다. 됐죠? 그 다음 상단이랑 좌측 도형 만들어 보죠. 좌측 도형 삽입의 도형 쟤는 순서도에 있거든요. 순서도에 요거 마지막 거 화면 표시 높이가 같으면 좋으니까 약간 요렇게 드래그해서 만드셔도 돼요. 만든 다음 위치 이동해서 좌우 반전해야 되겠네요.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붙이고요. 테두리가 검은색이거든요. 도형 윤곽선 검정 색깔은 그라데이션이니까 여기 보면 그라데이션의 선형 위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선형 위쪽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시험지 보셔도 이게 테두리가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얇은 거 4분의 3 pt 해주시면 되고요. 두꺼운 거 하실 때에는 1과 2분의 1 pt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 찍어 놓고 가는 거는 4분의 3 굵은 거는 1과 2분의 1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선 선택해 주셨으면 글자도 바로 적겠습니다. 글자가 흰색으로 나오죠. 클릭, 홈, 검정. 도둠의 18포인트 만들어 주시고 이제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막상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 간격에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 확인하시고 미리 크게 한 다음에 다시 복사하시는 게 좋아요. 딱 맞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적당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사실 크게 감점이 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요거 너무 찝찝해서 딱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아까 이렇게 도형 만드실 때
자, 표를 조금 이동했습니다. 이동했더니 자석에 보이지 않는 그 격자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도형을 움직여 보면 이제 딱 맞죠?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딱 맞게 됐고요. 이제 내용 각각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에 도형 변경하겠습니다. 모서리가 여기 살짝 깎여 있는 거네요. 밑에 깔려 있는 도형이. 그럼 사각형 중에서 그 위쪽 모서리 하나 깎여 있는 거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거,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것도 딱 맞추실 때 그 표 끝부분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딱 맞죠? 색깔 적당히 변경해 주시고 보라색으로 할까요? 도형 윤곽선 검정 두께 4분의 3 요런 거는 한번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모양으로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럼 훨씬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도형은 블럭 화살표에 요거 오각형, 얘가 가로로 꽉 차 있죠. 세로로는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회전해서 좌우 대칭해 주시고 그 다음 색깔은 다른 색으로 변경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한 색이나 다른 색상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 적어 주시고 글자도 지금 도둠의 18포인트니까 도둠의 18 검정으로 한 다음에 다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앞으로는 글자도 도둠의 18포인트로 적히는 그런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해 줬고요. 오른쪽으로 크게 글자 내용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번 슬라이드 표 작성하는 거 해봤습니다. 그 상단 도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을 하되 별도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겹쳐 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에 대한 부분은 여기 색깔이 우리는 지금 컬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색이 나와서 똑같이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시험 치러 가면 흑백으로 된 시험지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색상이 지시사항에 세부 조건에 색상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걸로 꼭 하셔야 되고 아니면 임의로 서로 다른 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